50년 전 그 지독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등교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던 그 시절 말이죠.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시작되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야, 너 어제 숙제했지? 좀 보자.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하면 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책가방을 뺏어가서 이리저리 던지며 놀리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받아봐 하며 던진 가방이 교실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의 자존심도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친구도 없었어요. 가끔 다른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의 도시락에 이상한 것을 넣고 웃곤 했습니다. 맛있겠다 하며 비웃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마다 교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킥킥거림과 빈정거림을 견뎌야 했거든요. 저의 목소리 좀 들어봐. 옷차림 좀 봐.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이런 말들이 속삭임처럼 들려왔어요. 발표 중에 목소리가 떨릴 때면 더욱 신나게 놀렸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더욱 지옥이었어요. 팀을 나눌 때마다 그는 항상 맨 마지막에 선택되거나 아예 선택받지 못해서 혼자 남아있곤 했습니다. 운동을 못한다고, 약하다고, 쓸모없다고 놀렸어요. 공이 그에게 오면 일부러 세게 던져서 맞히기도 했습니다. 미안, 실수야 하며 웃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교 시간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따라와서 괴롭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야, 용돈 있으면 좀 빌려줘.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공부. 비웃음이 섞인 말들을 퍼부어댔어요. 때로는 길에서 밀치고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치욕과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날 당한 모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어. 그때는 막연한 다짐이었지만 그 마음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고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렀지만 그때의 기억만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강렬해졌습니다. 성공을 거듭하면서도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의 분노와 복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준비위원회였습니다. 50년 만에 동창회 초대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니 화려한 디자인의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경고음과 설렘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5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초대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 참석 예정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5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김철수. 맞아.
내 가방을 빼앗아서 던지던 그놈. 박영희. 내가 발표할 때마다 킥킥거리던 그 여자. 최민호.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던 그 자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확인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50년 전에 그 약하고 초라했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달랐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50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말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그들 한 명 한 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SNS 확인, 지인들을 통한 정보 수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어떤 이는 회사에서 평생 말단 직원으로 지냈으며 어떤 이는 일찍 은퇴해서 집에서 손자들이나 돌보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증거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그는 기억력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그때의 아픈 기억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에서 학창시절 사진들을 찾아내고 당시에 썼던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매일매일 당했던 괴롭힘의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 동창의 날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유도할지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이번에야말로 50년 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였습니다. 동창회 당일 그는 일찍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확인하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나둘씩 동창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모두들 많이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50년 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타난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너 혹시... 김철수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던 바로 그놈이었어요. 지금은 머리도 반쯤 벗겨지고 배도 나온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아, 나야. 그는 의도적으로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복수는 차분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으니까요. 박영희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발표할 때마다 킥킥거리며 놀렸던 그 여자였어요. 지금은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그 특유의 비웃는 듯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정말 성공했다면서? 말투에서도 여전히 그때의 그 비아냥거리는 톤이 느껴졌어요. 최민호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리곤 했던 그자는 지금 지팡이의 의지에서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거만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해졌다더라.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네. 여전히 비꼬는 말투였어요. 그는 한 발 뒤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습관들, 말투, 표정,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세심하게 기억해 두었어요. 누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도움이 될 정보였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겸손한 척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된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누가 질투하는 표정을 짓는지, 누가 무시하려 하는지, 누가 아직도 자신을 얕보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슬그머니 화제를 학창시절로 돌려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괴롭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었지? 우리 그때 장난 많이 쳤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혈압이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곧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뭘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특별 순서로 우리 동창 중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미리 준비위원회에 부탁해서 발언 시간을 얻어놓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50년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동창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차분하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복수국의 서막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려보는 시간 말이에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50년 전 교실 사진이 나타났어요. 모두들 우와 하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젊은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 말고 조금 다른 추억들도 있죠?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던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어뒀던 것을 구해온 것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김철수 군이 제 가방을 빼앗아서 던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진 속에는 김철수가 가방을 들고 웃으면서 던지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희가 자신의 도시락에 이상한 것을 넣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박영희 양이 제 도시락에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군요. 참 재미있었나 봅니다. 박영희는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최민호가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최민호 군의 장난이었죠. 그때 무릎을 다쳐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최민호는 지팡이를 꽉 쥐며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도 많았죠.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분노가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 창피해하는 모습, 변명할 수 없어서 고개 숙인 모습을 보니 가슴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폭탄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영애 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최민호 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당뇨도 심하시고. 최민호는 분노와 굴욕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한 짓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진짜 핵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괴롭히던 그때 저는 매일 밤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회사 사진, 수상 내역,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연매출 50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 공헌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춘 후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우리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했어요. 제 이름으로 말이죠. 회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이라고? 저 사람이 그 기부자였어? 세상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 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폭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 이용하시는 마트,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김철수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영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최민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50년 전에 괴롭혔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원한을 품고 산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저에게 준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기립박수가 되었어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말이에요. 동창회가 끝나고 회장을 나서면서 그의 가슴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간 기분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니 회장에서 나오는 동창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박영희는 다른 친구들과 뭔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최민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백미러로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가혹했던 것 같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성취감과 만족감이었어요. 온몸에 도파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리고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쾌감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여운은 계속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5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도 더 밝아졌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